1981년 2월 16일 미국 커네티컷주 브루클린의 한 작은 오두막집에서 19살 소년 아르네 샤이엔 존슨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작은 주머니 칼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오두막집의 주인 알란 보노가 쓰러져 있었다. 얼마 뒤 경찰은 아르네 샤이엔 존슨을 알란 보노의 살인범으로 체포하게 되는데, 아르네 사이엔 존슨, 당신을 알란 보노의 살인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악마가 그랬어. 이후 아르네 샤이엔 존슨은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날은 제 여자친구 데비와 함께 보노 아저씨의 집으로 놀러 간 날이에요. 아저씨는 술을 마셨고, 그래서 데비는 피자를 사러 갔고, 데비가 나가고 얼마 안 뒤에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손엔 주머니 칼이 들려 있었고 바닥엔 보노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봐, 넌 알란 보노를 무려 20번이나 찔렀어. 아주 잔인하게 난도질을 한 거지. 그런데 뭐? 정신이 없었다고? 사실이에요. 제 속에 들어온 악마가 그랬어요. 제가 보노 아저씨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저씨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르네의 말처럼 죽은 알란 보노와 아르네는 무척 절친한 사이였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악마가 뭐야? 10개월 전이었어요. 그날은 제 여자친구 데비의 동생 데이비드의 몸속에 들어있던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 퇴마사인 워렌 부부가 와서 퇴마의식을 가진 날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데이비드는 괴로워했죠. 그래서 저는 소리쳤어요. 내 몸을 줄게! 데이비드 그만 놓아줘! 이후 사람들은 저에게 가끔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린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요. 보노 아저씨가 죽던 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결국 경찰과 아르네의 변호사 마틴 미넬라는 아르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워렌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워렌 부부는 아르네의 말이 모두 사실이며 아르네의 몸속에 들어간 악마가 알란 보노를 죽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후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빙의살인 재판으로 불리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영화 컨저링 3의 실화로 잘 알려진 빙의살인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홍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괴요 마담 슈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계입니다. 오늘 저희가 위치가 바뀌었네요.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제가 개연님 얼굴 너무 안 본다. 저 나름대로는 첫 번째 촬영할 때는 서계님이 처음이니까 서계님 배려하려고 좀 일부러 많이 봤던 것 같고, 이쪽이 배려하는 자리인가요? 좀 의식적으로 제가 서계님을 봤던 것 같고. 아니에요. 박사님이 원래 수집어서 제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원래 그러셨잖아요. 균형이 맞잖아요. 또 이렇게 그런가? 비율이. 그렇죠. 네. 이번부터는 조금 포맷을 좀 바꾸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시즌2 할 때는 같은 주제의 미스터리한 사건들 3가지를 한 번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좀 반복되는 게 좀 지겹다, 좀 다양한 미스터리 이야기를 좀 자주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즌1 때처럼 좀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의 말은 뭐 진리죠. 진리. 언제나 옳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본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사건은 사실은 빙의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악마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198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실화예요, 실화. 영화 컨저링 3 보셨어요? 알아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제임스 wan 감독이 컨저링 3를 만들었는데, 봤던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컨저링 1, 2 때의 느낌은 안 난다. 너무 똑같은 플롯이 반복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이 사건 자체는 당시에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르네 사이엔 존슨이 정말 악마에 의해서
살인을 했을까? 아니면 죄를 좀 면하기 위해서 악마와 악령의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굉장히 영악하게 연기한 게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워렌 부부가 자서전을 이후에 쓸 때 아르네 사이언 존슨 이야기를 씁니다. 아르네의 여자친구인 데비의 동생인 네이빗을 위해서 자신들이 테마의식을 하러 갔었고, 네이빗의 몸속에서는 악마와 악령이 존재함을 본인들이 확인을 했고,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테마의식을 했다. 하지만 악령이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공격해오면서 네이빗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아르네가 내 몸을 줄 테니 내 몸으로 들어가라, 네이빗을 그만 괴롭혀라 라고 해서 악령이 아르네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르네의 행동들에 대한 증언들을 들어보면 아르네는 악령에 씌인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알란 보노를 살해한 것도 악령에 의함인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워렌 부부가 얘기를 하죠. 아르네의 변호사였던 그 마틴 미넬라 같은 경우도 워렌 부부의 증언을 듣고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워렌 부부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판 결과는 재밌는 게 뭐냐면, 마틴 미넬라는 이 아르네가 진범이 아니기 때문에 악령을 기소해야 된다, 진범은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국 법원에서 악령을 그 재판에 세운 것이 2차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맞추어서 가자라고 해요. 재판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 마틴 미넬라의 이야기를 기각해버립니다. 재판 선고는 20년까지 받게 돼요. 근데 뭐 아르네가 그렇게 심성이 악한 친구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모범수로 한 5년 복역하고 풀려나요. 어머. 예. 아르네 사이언 존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네 사이언 존슨과 알란 보노의 그 체구를 봤을 때 알란 보노가 훨씬 더 컸고, 그다음에 알란 보노가 그때 당시 40세였기 때문에 19살 소년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물론 그 아르네가 주머니에 있던 주머니 칼, 그 우리 뭐 맥가이버 나이프 같은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알란 보노를 찔렀는데, 찌른 것 자체도 지금 논란은 있어요. 뭐 한 4번 찔렀다라는 그 기사도 있고 20번 이상 찔렀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사실 주머니 칼로 4번 찔러서 사람이 죽진 않죠. 20번 이상 찔러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 친구에 보면 유호성이 신참 깡패들에게 요런 작은 칼로는 사람 못 죽인다. 사시미 칼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주머니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또 남자의 피부처럼 딱딱한 이런 피부를 찔러서 죽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살인을 저질렀다. 이게 정말 아르네가 아닌 악령이 이 일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나왔었죠. 반대로 이건 아르네의 자작극이고 이야기를 꾸며낸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역설적으로 아르네의 여자친구인 데비 쪽에서 나와요. 데비와 데이비드는 굉장히 그 아르네의 그 알란 보노 살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데비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비랑 워렌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부부를 데리고 와서 테마 의식을 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찍은 사진들도 공개돼 있고 여러 가지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데비와 워렌 부부의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테마 의식까지는 했는데, 살인 사건이 데이비드의 몸속에서 나온 악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데비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워렌 부부가 그런 증언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남매의 이야기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기사화한 거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사요. 근데 이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증언한 쪽이 살인을 저질렀던 아르네잖아요. 아르네가 먼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워렌 부부가 추가적으로 증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데비가 말한 것처럼 워렌 부부에 대해서는 정말 20세기 최고의 테마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20세기 최고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게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아르네의 사건을 경찰이나 마틴 미넬라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머리 회전이 굉장히 재빠른 워렌 부부가 이걸로 우리가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동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워렌 부부는
워렌 부부 박물관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워렌 부부의 명성을 쫓아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워렌 부부는 테마사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아르네 몸에다가 가도록 놔뒀을까? 데이빗의 그 몸속에 있던 악령을 퇴치하는데 실패한 거죠, 워렌 네. 부부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했고, 그리고 오히려 아르네의 증언에 의하면 내가 스스로 몸을 내줬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르네가 영악하게 거짓말을 꾸며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악령이 아르네를 대신해서 살인을 했을까요? 명확하게 연기한 거예요. 저는 아르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렌 부부는 실제로 테마 의식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아르네가 살인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드라마에서도 나왔을 텐데 그 경찰이 풀지 못했던 숙제, 아르네가 알란 보노를 죽일 이유가 뭐죠? 알란 보노를 그 아르네가 죽였다고 한다면 그날 이제 1981년 2월 16일에 네. 아르네는 그 데비와 함께 초대를 받아요. 네. 알란 보노의 숲속에 있는 오두막 집에서 파티를 하자라고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아르네는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월차를 냅니다. 휴가를 내서 데비랑 같이 그 집을 가요. 알란 보노랑 데비랑 아르네 이 세 사람은 자주 어울려 다녔다는 게 그 동네의 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두 달 사이에 안 사이도 아니고 좀 오래된 친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피자를 사러 갔을 때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아저씨를 칼로 찔러 죽인다? 살인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아르네 같은 경우에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원래 자체적으로 그 시작점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악마가 쉬었다면 10개월 전에 테마의식을 했잖아요. 그럼 악마가 10개월 전에 넘어왔다면 그 전에 이미 악마가 행동해야 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았을 텐데 그 전에는 그러면 악마가 할 만한 행동들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왜 워렌 부부는 아르네 몸속에 악령이 들어간 걸 알았는데 테마의식을 해주지 않았는가. 워렌 부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또 이래요. 반대로 처음에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 몰랐다. 본인들과 이제 아르네와 뭐 데비가 사는 동네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르네의 소식을 들은 바가 없는데 나중에 뭐 아르네 지인들 데비를 통해서 듣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르네 사건 이후에 들었을 때 아르네가 그 테마 의식 이후에 보였던 행동들, 아르네가 가끔씩 이제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내고 혹은 뭐 당원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말이 아닌 말들을 막 내뱉으면서 혼자 허공을 향해서 막 팔을 젓고 막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르네를 걱정해서 물어보면 아르네는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악령에 씌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아르네 본인 말로는 본인 몸속에 악령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데이빗의 몸속에 들어있던 악마가 나한테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하루는 이제 악마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겠다. 이 악마를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물에 가서 투신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우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우물 물이 보일 거잖아요. 네. 우물 물이 울렁거리더니 처음에 자기 얼굴이 비춰졌는데 악마의 얼굴이 비춰지고 악마와 눈이 마주쳤고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우물과 정말 멀리 떨어진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를 죽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좌절했었다라는 뭐 증언을 경찰 쪽에다 갑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그 워렌 부부의 퇴마 의식을 데이비드에게 한 퇴마 의식을 보고 약간의 심리적인 충격, 트라우마 같은 거를 겪어서 만들어진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나한테 악마가 온 것 같아라는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알란 보노하고 있을 때 충동적인 일이 생기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사건을 벌이고 나서 악마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코디니켓 주 경찰들은 그 지금 개연님이 말한 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발적인 살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는 게 이제 알란 보노가 당시에 많이 취해 있었다. 근데 이런 일이 아르네 셀린 존슨의 1981년 2월 6일
이후로 없었다면 아르네의 주작, 영악한 가짜 증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사례가 조금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제 시흥에서 있었던 악마 빙의 살해 사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요? 2016년도 있는데 2016년도요? 최근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2016년 8월 19일에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거기서 어머니와 오빠가 딸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살해 도구가 칼과 망치였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잡혀서 했던 말이 자신들이 딸을 죽인 이유는 딸에게, 여동생에게 악마가 씌어 있었기 때문이다. 딸에게 악마가 씌어 있어서 그 악마를 그래서 죽였다. 죽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악마는 나와 내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다. 나와 내 아들이 악마에게 씌인 것 같다. 아 원래가 그쪽도 전혀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하던 이유가 없어요? 네. 종교적 그걸 문제가 이제 있나 그게 보다. 터지고 나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기독교계 쪽에서 네. 요거의 증인 가족이다 뭐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뭐 사건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래요. 2016년 8월 19일 오전에 엄마, 아들, 딸이 푸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애완견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셋이? 셋이? 세 명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애완견이 견에게 악령이 씌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애완견이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많이 짖고 막 으르렁거리고 평소와 다르게 막 행동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엄마와 아들과 딸이 애완견을 죽이려고 하려는 그 장면을 또 아버지가 본 거예요. 네.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화를 내고 네.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출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이 다시 이제 그 푸드를 죽여요. 그 다음 순간에 이건 뭐 그 어머니와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갑자기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손을 벌벌 떨고 온몸을 떨다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더라. 놀라서 엄마가 딸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렸는데 갑자기 딸이 정말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엄마의 목을 조르더라. 엄마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네. 아들에게 애완견에게 갔던 그 악령이 딸에게 온 것 같다고 빨리 자기 구해달라고 네. 그리고 떼놓죠. 네. 딸을 화장실에 가둬놔요. 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딸이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해서 악령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해서 칼과 망치를 가져와서 어머니가 딸을 칼로 찌르고 아들이 망치로 딸의 옆구리와 얼굴을 내리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져요. 결국은 딸은 죽었죠. 엄마와 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딸에게 동생에게 악령이 씌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악령은 우리에게 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언을 일관되게 증언한. 네. 그러면 그 남편분은 뭐라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다 카더라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엄마 쪽에 가게가 무속인의 가게가 있어서 신병을 앓았다. 뭐 특정한 종교적인 믿음이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가끔씩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뭐 몸속에 악마가 있어서 기도원이나 수련회에서 때려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과 유사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이런 일을 들으면 정말 악마가 빙의하는 건가? 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솔직히 아르네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악마보다는 연기한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시효 사건을 말씀하시니까 있는 건가? 악마가 빙의가 되나 보다 막 이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르네가 알람 보노를 죽인 것도 사실 그 범행 도구가 주머니 칼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을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4번을 찔렀다는 그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게 주머니 칼로 사람을 죽일 정도면 가다출혈로 죽게 만들려면 거의 뭐 계속 찔러야 되거든요. 난도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동맥을 뱉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주머니 칼이더라도. 근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뭐 이게 찔리는 적이 뭐 정말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뭐 횟수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자, 악마가 쓰인 상태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무범수로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마가 퇴마의식을 그 이후로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흥 어머니는 시흥에서 악령이 씌었다고 딸을 죽인 엄마는 지금 출소했는데? 아, 출소했어요? 2019년에 나왔는데 벌써. 딸을 그렇게 죽였는데? 살인죄인데. 여기 이제 심신상실. 아, 근데 그걸 노리고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아르네와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르네 사건은 마틴 미넬라라는 변호사가 굉장히 영리한 변호사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마틴 미넬라 변호사가 처음에는 악령을 소환해야 된다. 재판정에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걸 이제 판사가 거부하니까 뭐로 가냐 하면 알란 보노와의 다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라는 경찰의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당방위 쪽으로 몰고 가요. 40세의 거구의 남자와 19살짜리 소년의 그 싸움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었던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몰고 간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 시흥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악령, 우리 재판부가 악령을 인정해 줄 수는 없죠. 우리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로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심신미약 혹은 정신병, 심신상실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갔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첫 판결에서 무죄 나오고, 아, 무죄가 나왔다고? 무죄요? 심신상실에 의한 거니까. 아들은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악마에 홀려갖고 죽였다고 그래버리면 어떡해요? 맞아.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팩트든 거짓이든 간에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가 악령에 씌여서 혹은 내가 악령에 씌였다고 생각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엄청 거죠. 무서운 거죠 정말. 영화나 만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 거지. 아르네 빙의 살인 사건은 컨저링 3라는 영화를 만들어지면서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 공포 영화의 소재로 딱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6년 시흥 빙의 살인 사건은 우리 옆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악마가 한 짓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들은 없어요? 평범하게 그냥 이건 의구심이 든다 없어요. 정도가 아니라 악마가 한 짓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 지금처럼 다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 반대로 시흥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잘못된 종교적 믿음이라든지 잘못된 믿음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어요. 정말 딸이 악마에게 홀렸다, 악령이 씌었다, 악령을 퇴치하는 것이 딸을 구하는 길이다 라고 믿고 악마를 죽이고 악령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딸을 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을 100%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육신은 딸의 육신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악마 추종자들이 있어요. 악마 숭배 교우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2014년 그 5월에 미국에서 12살짜리 여자아이 2명이 동급생 여자아이를 칼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름이 이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인데, 왜 동급생 여자아이를 칼로 찔렀냐? 그 이유가 슬렌더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슬렌더맨은 실제로 이제 그 2000년대 미국의 인터넷에서 탄생한 괴담이에요. 악령인데 이것도 괴담에서 등장했고, 게임 캐릭터나 아니면은 만화나 아니면 공포 뭐 소설이나 이런데 자주 등장해요. 슬렌더맨의 특징이 뭐냐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또 숲속이나 이런 데서 혼자 노는 아이를 데려가서 죽이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개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인데, 슬렌더맨의 추종자가 프록시라고 있어요. 프록시라는 그 자신의 수하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애니사와 모건 가이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슬렌더맨이 실존한다고 믿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슬렌더맨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프록시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 슬렌더맨의 프록시가 되기 위해서도 자신들이 슬렌더맨과 똑같이 아이를 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프록시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학교 친구 동급생인 페이튼 휴스턴이라는 여자아이, 12살 여자아이를 숲속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숲속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준비한 칼을 가지고 묻지 마, 찌르기를 하는 거죠. 그건 정말로 잘못된 믿음.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슬렌더맨이라는 악마죠. 어떻게 보면 악마적 캐릭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살인을 한 거고, 시흥 사건 같은 경우도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르네 같은 경우는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친구도 역시 악마가 살인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살인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아니면 뭐 내 주위에 누군가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드물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믿음은 결코 악마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것이 또 반대로 악마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악마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니사 와이어 모건 가이즈 같은 경우는 슬렌더맨이라는 가상의 캐릭터, 가상의 악마 캐릭터에 의해서 얘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전혀 다른 케이스지만 시흥 케이스나 81년에 그 빙의 살인 사건 같은 이 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악령에 씌어서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 혹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지만, 슬렌더맨 살인 사건과는 이건 살인은 아니에요. 찔렀기 때문에 살인 미수예요. 죽진 않았어요. 네, 죽진 않았어요, 이 친구가. 슬렌더맨 살인 미수 사건 같은 경우는 가상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게 확연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흥 살인 사건과 81년에 빙의 살인 사건은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두 사람이 얘기한 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것도 사실 믿음이죠. 시흥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한 것은 정신병력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어머니는 자신이 악마에 씌어서 딸을 죽였다라고 자책하고 있거든요. 두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나 있어요. 그들이 한 짓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예요. 악마가 그랬어. 악령이 그랬어요. 법원의 판단이 났지만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답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나오지 않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악마와 악령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저희 들은 이야기는 저 결론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악마인 것 같아요, 진짜 보면. 나 악마를 보았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악마일까요? 악마가 사람을 조종할까요? 결론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내세요. 네, 저희는 미스터리를 전해드릴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비교를 해주신 시흥 살인 사건하고 그 다음에 81년에 있었던 아르네 빙의 살인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정말 중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